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거예요. 회귀 분석은 Y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를 다루는 것이 회귀 분석이었습니다. 반면에 Y 변수가 범주형, 예를 들면 건강 상태가 좋다 나쁘다, 신용 상태가 상, 중, 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하는 거나 이럴 때 쓰는 회귀 분석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 로직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판별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선 저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목적을 쓰는지 개요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 추정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 영상에 담긴 어렵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요, 그 다음 기본적인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선형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를 범주형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냐, 연속형 Y 대신에 로짓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귀 분석, 즉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말이죠. 각 집단에 속하는 확률의 추정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진의 경우에는 바이너리 데이터 경우에 1에 속할 확률을 구하게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공이 될 확률이 50%가 넘으면 1로 가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집단 중 하나의 각각의 경우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확률들의 컷오프 밸류라는 분류 기준 값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분류 기준값 0.5일 거예요. 0.5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한 50%를 놓고 보는 것이 항상 좋은 걸까요? 제가 만약 은행이에요. 은행 입장이라면 돈을 꿔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을 확률이 60%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떼어먹힐 확률도 40%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컷오프 밸류를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95%. 돈을 갚을 확률 신용도가 95% 돼야 내가 돈을 구워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5%는 떼어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컷오프 밸류란 건 반드시 50%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그것을 연속형 선형 모형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산형 여기서 이제 꼭 바이너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Y 변수가 범주형을 갖게 되면 Y가 범주형을 갖게 되면 그것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로지스틱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 이론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스키라는 사람이 제안한 확률 효용 이론을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효용이 결국 높은 건 가능성의 개념이죠.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결국 내 판단은 구매하냐 구매하지 않느냐, 저 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겠죠. 어쨌든 우리 그런 것들은 어떤 합리적인 가능성의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 자체가 로지스틱 모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결국은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종속 변수는 범주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로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범주가 여러 개인 것도 다를 수 있죠. 범주가 예를 들면 A, B, C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속할 확률, B에 속할 확률, C에 속할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에 할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변수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 분석과 같이 정성적, 정량적, 즉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가정이 있습니다. 판별 분석과 비교할 때 어떤 다별양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 형태 띈다. 그러니까 S커브의 로지스틱 함수 형태 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상치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종속 변수가 특정 어떤 두 가지 범주만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0이에요. 이 부분 1입니다. 예를 들면 뭘로 얘기해 볼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급여와 신용 상태를 볼까요? 자, 급여가 얼마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 기준값 이하가 된다면 신용상태 좋지 않은 거죠. 그 이상이 된다면 모두 다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제대로 매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차가 엄청 심하게 되겠죠. 이게 더 오차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좀 변환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보완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왼쪽 그림처럼 보인다는 것은 어떤 반응 변수가 바이너리 형태에 띄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오른쪽처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오른쪽처럼 어떤 S커브를 그려준다면 좀 그림이 좋지 않은데 아까 이 앞에 그림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얼마 이상의 1로 맞춰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또 이 밑은 전부 다 맞춰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 스레숄드 밸류가 이렇게 0.5가 있으면 이 밑은 전부 다 0으로 판별하겠다. 이 위는 전부 다 1로 판별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것처럼 완전히 S로 다 커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반응 변수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예측 변수, 즉 설명 변수가 되겠죠. 이것의 증감에 따라서 무엇이 변한다? 확률이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용 상태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급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신용 상태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바로 요 S커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기본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짓 함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S 모양의 증감으로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y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x분의 익스포넨셜 x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직선의 꼴로 본다면 x, y의 꼴을 y 대신에 1-y분의 y의 로그를 씌워주면 요 로그는 상용 로그가 아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연 로그가 되겠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해준다면 직선의 꼴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증명은 뭐 증명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 연산이죠. y 플러스 y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y는 익스포넨셜 x를 묶고 1-y 이렇게 되겠죠. 1-y분의 y 익스포넨셜 x 되겠죠. 양변에 자연로그 씌워주면 자연로그 1-y분의 y 자연로그니까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곧 이게 선형관계죠. 이걸 만약 여러분 y 다시라고 둔다면 y 다시와 x는 직선함수죠. 일치하는 직선의 함수의 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로지스틱 분포와 로직 분석 함수 보겠습니다. 자, S자 모양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y가 1이 될 확률, 요 위가 y라고 썼죠? 요거를 갖다가 x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x, 요 x를 일반화하면 베타 제로 꼭 아까 x한 건 요런 함수고요. 그쵸?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화한 것이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일반화해서 연산해 본다면 이게 똑같죠? 연산해 보면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이 로그 1-py분의 1-py 여기가 y가 1이라는 것은 뭐 성공할 확률 꼭 실패 확률로 놓겠다? 네, 상관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1로 두고 그것이 발생할 확률로 두시면 돼요. 그 연산해 보면 로그 1-p분의 p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y-라고 우리가 이렇게 둔다면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이 꼴이죠. 즉 x1과 y-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형 회귀 분석을 공부하실 때 어땠습니까? x와 y 간의 선형성이 있었습니다. 또는 x를 변환했을 때 x제곱과 y가 선형성을 가져도 우린 그것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뭡니까? x와 y가 아니라 x와 로그 1-p분의 p. 그러니까 로그 1-y분의 y가 선형성을 띈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가장 큰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커브를 오른쪽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로 y를 사용한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로짓이라고 불리는 것을 쓴다. 이것을 우리가 y로 가져간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였어요? 자연 로그 1-p분의 p. 이게 바로 로짓이란 함수가 되겠는데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짓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단계, 즉 로지스틱 반응 함수란 걸 알기 위한 단계를 거치는데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0과 1, 반대되는 집단 1 속에 속하는 확률 P를 구한다. 그죠? 1 집단에 속한 확률을 구하고 우리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y는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y 자체는 제로 또는 1이에요. 성공 또는 실패니까. 그런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싶다? 확률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은 식 예측 변수 p의 선형함수로 q의 선형함수로 q개가 있으니까요. x, q 이렇게 될 수 있겠네. q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률로 표현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분의 1의 꼴로 가져간다면 이것을 우리가 로지스틱 반응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저 일반에 쓴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fx분의 1.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0을 갖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만일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무한대가 된다면 2이 되겠고요.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0과 1 사이에 확률 값을 갖는 것을 로지스틱 리스폰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이것은 우리가 요 x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p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승산, 그러니까 승산이 오즈란 건데요. 오즈라는 것을 변형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승산이란 것이 나오는데요. 사건의 승산, 승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이번 게임을 하는데 이길 가능성, 승산 얼마나 있어? 우리 축구 시합에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승산, 확률이 얼마야? 이런 얘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여기 승산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승산은 오즈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 이게 뭐예요? 실패 확률이죠. 실패 대비 성공 확률이에요. 다시 한번, 승산이란 건 실패 대비 성공할 확률입니다. 이게 실패 확률이죠.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이 승산이에요. 그렇다면 승산이란 건 말이에요. 확률입니까? 확률이에요. 자, 제가 OX 퀴즈 내보겠습니다. 시험에 제가 오즈는 확률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즈가 뭐예요?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이죠. 확률분의 확률이에요. 확률분의 확률이 확률입니까? 확률분의 확률이 확률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뻔하죠. 확률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즈는 확률이 아니에요. 네, 확률이 아닙니다. 요 답 X예요. X. 확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P는 이제 요게 확률인데, 요게 뭐에 대한 확률이? 성공 확률인데, 성공 확률은 1 플러스 오즈분의 오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오즈를 다시 본다면 1-p분의 p꼴이었죠? 아까 어디서? 요 앞에서. 보충은 기억나세요?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본 거예요. 1-p분의 p죠? 그러니까 요 p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고 연산을 해서 정리해 봤더니 오즈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해서 베타 q xq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것에 대해서 연산이라기보다 한번 유도를 비슷하게 본다면, 자, P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P가 제가 fx 이렇게 써볼게요. 베타 0, 베타 1 x1, 베타 q xq. 확률 P 때문에 혼돈될까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p 분의 p가 오즈잖아요. 그죠? 오즈는 1 마이너스 p 분의 p인데 1 마이너스 p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분의 1 분의 p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x 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통분되잖아요? 그럼 남는 것은 요게 분자로 오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오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오겠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익스포넨셜 fx죠. 익스포넨셜 베타 0, 베타 1 x1, 베타 q xq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즈는 익스포넨셜 베타 0,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q xq까지 가면 되겠고요. 요걸 이제 뭘 해요? 자연록을 취한 거예요. 양변에 이렇게. 그것이 바로 로그 오즈가 되겠습니다. 요 로그 오즈가 되는 것이 바로 베타 0, 베타 1 x1, 베타 q xq까지 가겠고 요 로그 오즈를 바로 로짓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로그 오즈는 뭔데요? 자연 로그 오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즈니까 1-p 분의 p 있죠? 요걸 우리 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로짓이라고 기입을 하겠다. 그런데 이때 어떤 성격이 있냐?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q xq까지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주를 가질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로짓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지스틱 분석해서 이 보시면 확률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승산에 대한 건 결국은 성공 확률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 승산은 오즈는 뭡니까? 뭐였어요? 1-p 분의 p였습니다. 이게 승산이었죠? 0일 때부터 집어넣으면 0이면 어때요? p가 0이면 1 빼기 0 분의 0이잖아요. 0부터 가겠죠? 만약에 p가 0.5면 1 빼기 0.5이면 이때 오즈는 1-0.5분의 0.5에서 1이 됩니다. 0.5일 때 1쯤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1이 된다면 0분의 1이 되겠죠. 무한대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것을 로짓으로 표현한다면 로짓은 뭔데요? 자연로그에 오즈를 한 것입니다. 즉 자연로그의 1-p분의 p다 하는 것이죠. 승산은 오즈인데 이 오즈는 1-p분의 p고 여기에 자연로그를 씌워주면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 된다? 오즈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가 항상 수학 과목, 이 통계 교과목에서 말씀드릴 때는 노테이션이 부호들,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가끔 저도 헷갈린다 사실 강의할 때 보면 오즈, 로짓 이게.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오즈란 건 승산인데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이야. 그것은 확률입니까? 확률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연로그 씌운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로짓이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산 본다면 단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 경우에 로그 1-p분의 p 이게 뭐라고 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로짓이에요. 바로 x에 대한 로짓과 x1이 선형 관계를 가지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같이 x 하나, 로짓 하나의 회귀 분석, 이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쭉 다 나와 있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팅 오즈가 5대1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승산이란 건 5분의 1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거 왜 5분의 1일까요? 사실 확률이란 건 5대1이야. 그럼 6분의 1 정도로 이기고 6분의 5는 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6분의 5분의 6분의 1 하니까 5분의 1 된다는 얘기입니다. 1-p분의 p라고 본다면 이게 뭐예요? 이거 실패할 확률이죠? 6분의 1이 실패할 확률이겠죠. 6분의 5가 성공 확률이겠죠. 하면 5가 되겠죠. 이게 바로 오즈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했네요. 제가 승패를 반대로 한다면 어쨌든 상관없어요. 승패를 반대로 가져간다면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5분의 1.
이게 바로 OS가 되겠습니다. OS가 되겠고, 그것을 자연 로그 취해준다면, 요거 자연 로그입니다. 자꾸 강조합니다만, 마치 그냥 로그 써놓으니까 상용 로그 쓸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LOG 쓰면 상용 로그죠. 밑이 10인 거. 근데 대학 이상에선 LOG 써도 그냥 자연 로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로짓은 마이너스 1.6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 대출의 승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데이터 마이닝에선 유명한 예제입니다. 자, 유니버셜 은행의 개인 대출 승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은 5,000명의 고객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그 다음 캠페인을 했는데 캠페인에 대해서 고객들이 응답했는지, 개인 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 은행과의 관계, 저당 증권 계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는요. 5,000명 중에 480명, 9.6%만이 대출이 승인되었고요. 그리고 사전에 캠페인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전 캠페인을 대출을 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있으면서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타겟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씁니다. 학습용 집합과 평가용 집합을 6대4의 비율로 데이터를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학습용이란 건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즉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구축할 때, 모델을 만들 때 쓰는 집합이 되겠고, 그것이 잘 맞는지, 범주를 잘 구분했는지 따져볼 때 쓰는 집합이 밸리데이션 셋 또는 테스트 셋인 평가용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예측 변수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X 변수인데 이것이 범주형이라면 더미 변수라는 걸 써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일 회귀 변수, 단일 예측 변수 X 하나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자 는 겁니다. 자, 하나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한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오로지 소득만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출 승인할 가능성. 소득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확률이란 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되겠고, 오즈는 당연히 아까 익스포넨셜이죠. 같고 우리가 회계 분석 결과는 이렇게 베타 0 햇과 베타 1 햇은 보시는 것처럼 도출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 200인 사람은 어떻게 예측해 보겠냐 하는 거죠. 소득 200인 사람은 월 소득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200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에 대한 확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공 확률이죠. 82%. 개인 대출을 할 확률이 82%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출을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과 X가 선형관계냐? 로짓과 X가 선형관계인데, 로짓이란 것은 로그, 자연 로그 1-P분의 P를 로짓이라고 한다.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Q, XQ까지의 관계가 로짓과 선형관계를 갖는 것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설명할 때 나온 개념이 승산의 개념, 오즈의 개념이었어요. 오즈란 것은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입니다.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이니까 확률 분의 확률이죠. 오즈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짓이라고 되는데 그 로짓은 범위를 어떻게 가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갔고 x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x로 선형으로 표현하겠다. x에 대한 선형식으로 표현하겠다. 무엇을? 로짓을.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중회계식일 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오즈 레이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R 코딩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